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죠. 그렇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안 좋은데, 자,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제가 이제 지난 마지막 그 TNTT, IT 접지계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뒤쪽 파트가 안전에 대한 또는 감전에 대한 대책인데, 조금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애매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아직 출제는 한 번도 또 된 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를 건너뛰었어요. 근데 건너뛴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또 되게 되면 제가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뭐 한 문제나 출제가 되겠지, 뭐 여러 문제, 다수의 문제가 출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부분 뒤쪽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옥내배선 관련해가지고, 옥내배선의 뭐 전선의 굵기라든지, 그 다음에 옥내배선공사들이 있어요. 또 그런 파트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거기를 또 빨리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강의를 건너뛰고, 오늘은 그 교재 119페이지에 주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트를 오늘 좀 해보고 간략하게 마무리 그냥 할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파트들이 외울 것이 아주 많아요. 우리 앞전에 지금 1장 했지만 사실 1장은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근데 2장, 3장은 정말 외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뭐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자, 계산 문제 풀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쉬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외우는 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도 자꾸 노트에다가 정리하셔가지고 자꾸 눈에다가 익혀두시면 이 설비 기준도 사실 점수를 맞기가 좋은 과목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 자, 강의 들어갑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주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압 옥내배선이야. 지금 옥내니까 뭐 집 안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옥내에서 사용하는, 자, 저압 전선의 굵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실기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자, 단면적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 이상의 강도 및 굵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은, 자, 저압 옥내배선에서, 자, 무슨 선을 쓰게 되면, 자, 연동선을 쓸 경우는, 자, 반드시 몇 스퀘어 이상이다? 2.5 스퀘어. 자, 이상을 써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스퀘어로 나오면은 전선의 지금 단면적이죠, 단면적. 지금 이 단면적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2.5란 이야기인데, 이거 지름으로 따지면은, 과거에는 1.6mm, 지금 이렇게 됐어요. 1.6mm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봐보세요. 전선 어차피 단면이 원형이죠. 그러면은 지름만 알고 있으면은, 자, 뭐 할 수 있어요? 지름만 알고 있으면 단면적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원에, 자, 반지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봐, 반지름. 보통 반지름 R로 쓰죠? 그럼 원 단면적 어떻게 씁니까? 한번 써봅시다. 자,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쓰죠. 근데 파이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반지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면, 지름을 쓰면 2로 나눠준 게 반지름이니까, 자,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정리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분의 파이 D 제곱.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우리 전력공학에서 전선할 때도 제가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지. 그럼 앞으로 이 식은, 자, 지름을 알고 있을 때 단면적 구하는 식이죠. 그럼 식 어떻게 써야 돼요? 자, 뒤쪽에다 써볼까요? 자, 4분의 파이면은 3.14 곱하기 지름이 아까 1.6mm 제곱. 이거 계산하면 1.01 정도 나옵니다. 2.01. 그러면 2.01 스퀘어면은 우리가 2.01짜리의 표준 공칭 단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스퀘어를 쓰는 거다? 2.5 스퀘어를 쓴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저압 옥내배선의 연동선의 최소 단면적 얼마다? 2.5 스퀘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 저압 옥내배선을 연동선을 쓰라 할까요? 제가 연동선은 도전율이 100%야. 가장 잘 흐른다. 이것도 명심해야 되죠. 도전율도 도전율이지만 좀 잘 휘어요. 가효성도 좋아.
기계적 강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무슨 선 쓰는 것이 연동선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네요. 자, 두 번째가 자,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좀 수정합니다. 400V 이하로 바꾸세요. 이하. 제가 아까 이 확인을 또 한번 해봤는데 거기 오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쳐진 것 같아요. 400V 미만이 아니라 400V 뭐다? 이하로 일단 바꾸세요.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자,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래 부분에 써진 부분들은 이거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론은 뭔 말이냐? 연동선을 쓰면 2.5 스퀘어 이상 쓰는데 400V 이하에서 연동선 말고 다른 선을 쓰게 되면 굳이 연동선 2.5 스퀘어를 이상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정광 표시장치.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막 말이 많이 써졌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책 교재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가 항상 포인트라고 이렇게 알고 문제를 보시고. 자, 정광 표시장치.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 자, 제어회로 배선. 자, 정광 표시장치나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 소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금속덕트, 플로덕트 공사 또는 셀룰로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합성 소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금속덕트 공사 여러 개 나오죠? 우리 이번 강의, 다음 강의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들이야. 한 여러 편에 거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광 뭐라고 되어 있나요? 표시장치. 여러분들 정광 표시장치 뭔지 알죠? 우리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우리 막 글자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번호표 있죠, 번호표. 띵동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1번. 띵동 누르면 2번. 띵동 누르면 3번. 이렇게 번호 표시해 주는 것도 전부 뭐야? 정광 표시장치예요. 그러면 저 정광 표시장치들은 그 안에가 아주 작은 LED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LED도 전구인데 각각의 전구에다가 자, 배선을 각각 다 해줘야 되니까 배선 수가 어쩌겠어요? 늘어난다는 이야기, 늘어나. 그러면 배선 수가 늘어나는데 전선까지 굵은 걸 써버리게 되면 이런 합성수지관 굵기도 어째야 된다? 굵어져야 되니까 굳이 굵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LED 같은 것들은 전류 용량도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굵은 전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정광 표시장치 같은 것들은 자, 아까 교재를 봐보니까 자, 연동선을 썼을 때 자, 어차피 가는 전선을 써줘야 되니까 2.5 이상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스퀘어다? 1.5 스퀘어 자, 이상만 써주면 된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연동선만 쓰냐? 그건 아니에요. 2번 다시 봐보세요. 이제 2번. 정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 등의 단면적 뭐라고 되어 있냐? 0.75 스퀘어 이상인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심 케이블이나 자, 다심 뭐를 쓸 때? 자,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때는 자, 몇 스퀘어다? 0.75 스퀘어 자, 이상을 써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주로 이제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 3장 같은 데서도 주로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거 나오면 다 답이 0.75야. 그러니까 저 정도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외우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 진열장이라고 돼 있어요. 진열장.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열장 관련된 게. 뒤쪽 가면은 또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진열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쇼 윈도우 또는 쇼케이스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더 적어 드릴게. 앞으로 뒤에 가면은 이동전선, 자, 전구선 이런 것들 전부 다 굵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셔.
자, 진열장 또는 뭐라고요? 이동전선, 전구선은 자, 굵기가 다 같은데 책에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나요? 0.75 스퀘어 이상인 코드 또는 뭐 쓴다?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자,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때 자, 똑같습니다. 몇 스퀘어 이상 써라? 0.75 스퀘어 자, 이상을 써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우리 과거에 막 MI 케이블의 굵기도 있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규정을 봐보면 걔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가 앞으로 저압 옥내배선에서 전선을 사용할 때, 자, 아무 말이 없는, 자, 무슨 선은? 연동선은, 자, 2.5 스퀘어 이상을 쓴다. 근데 전광 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배선 등 같이 전류 용량이 작은 것들은 어째요? 가는 것을 써도 된다. 그래서 2.5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연동선을 쓸 때는 얼마다? 1.5 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다심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쓸 때는 뭐 쓴다? 0.75다. 그 다음에 진열장, 쇼윈도우, 쇼케이스, 이동전선, 전구선 나오면 무조건 0.75짜리인데 코드 또는 뭐를 써라?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라. 뭐 그런 관점입니다. 자, 뒤에 문제를 제가 한 3개 정도밖에 못 넣었어요. 왜냐면은 많이 삭제돼 버려가지고 자, 문제가 조금 줄어버렸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 자, 문제 1번. 저압 옥내배선은 일반적인 경우야.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거나 연동선에다 밑줄 써야죠.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전광 표시 장치나 제어회로 배선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연동선은 다 몇 스퀘어다? 2.5 스퀘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2번. 사용 전압이 440V인 저압 옥내 배선용 전선으로 또 연동선이란 말이 또 보이죠? 자, 사용한다면 그 굵기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 써야 되냐?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죠. 몇 스퀘어다? 2.5다. 3번.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V인 자, 전광 표시 장치 거기다 밑줄 긋으면 되죠? 자, 금속관 공사에 시공하였다. 여기서 사용되는 배선은 최소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전광 표시 장치에서 연동선은 간으로 되니까 몇 스퀘어? 답이 1.5 스퀘어가 돼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지금 얘밖에 없는데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다? 0.75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금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진열장이나 그 다음에 전구선이나 이동전선도 자 0. 얼마다? 75다. 이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 자, 121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나전선에 뭐라고 돼 있냐? 사용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전선. 나전선이란 말은 피복이 없는 전선. 그러면 도체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으면은 접촉할 때 위험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옥내배선에서는 나전선을 쓰면 될까요? 옥내에서는 사람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전선을 쓰면은 접촉했을 때 위험을 주게 된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어쩐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어쩐다? 아니하다. 여러분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나옵니다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자, 나전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해서 자,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자,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뭐한다? 시설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웁니다. 굳이 오늘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다 배웁니다만 우리가 저압 옥내배선을 자, 시설할 때 공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이블 공사, 뭐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애자사용공사, 뭐 금속몰드, 합성수지몰드,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금속 덕트, 플로우 덕트 뭐 많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싹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애자공사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자, 이게 애자공사에 사용하는 애자예요, 애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오래된 거예요. 요즘 아주 더 조그만하죠. 그래서 여기 핀이 달려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사기 그릇 같은 재질 우리
전력할 때 현수회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뭐 해서 감아서 나무로 된 목재 같은 데 이렇게 박아서 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공사다? 애자사용공사.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방금 무슨 장소란 말 보입니까? 전개된 장소. 자,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강의실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지금 여기 강의실이야. 그럼 이 바닥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책상을 놓고 여기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장을 봐보면은 천장에 여러분들 여기 형광등들이 달려있죠. 형광등들이. 그래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형광등들 여기 텍스가 있죠. 그 텍스 뜯어보면은 그 안에 빈 공간들이 있어. 빈 공간들이. 그럼 여기에 이제 전선들이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자, 형광등과 또 어째야 돼? 연결을 시켜줘야지 불을 켤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실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죠.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이 장소가 전개된 장소. 그 다음에 형광등 요 위쪽 있죠. 위쪽. 빈 공간.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점검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자, 점검할 수는 있는 자, 보통 과거에 은폐장소. 보통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제 천장 위에는 여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 자, 여기는 콘크리트 내부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옥내배선에 시설공사할 때 장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해됐나요? 자, 전개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세 가지.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애자사용공사 했죠. 애자사용공사. 이거는 반드시 전개된 장소에서만 하게 돼 있어. 또 있어요. 뒤에 가보면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무조건 이거 나오면 애자공사가 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핀을 박았죠. 핀을. 그러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콘크리트에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박을 수가 없죠. 절대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는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전선을 자, 사용할 수 있는 자, 첫 번째가 자, 애자공사에 자, 의하여 자, 무슨 전개된 장소에 자,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 전기로용 전선. 근데 전기로가 제가 뭐라 했죠? 전기를 이용해서 뭐를 발생을 시켜요? 열을 발생시켜서 쇠를 녹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열로죠. 가열로. 안 되면 제가 용광로 생각하시라 했지. 그러면 용광로나 이런 전기로 같은 데는 자, 고온이나 고열에 어째요? 노출돼 있어서 피복 있는 전선을 써봤자 녹아버린다는 이야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저렴 피복이 자, 고온에 버티게끔 어쩐다. 만들지도 못하지만 만들더라도 어째요? 고가가요. 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높은 열에 의해서 피복이 녹아버리니까 무슨 선을 써도 된다. 낮은 선을 써도 된다. 그러면 낮은 선 쓰는 장소 첫 번째 뭐다? 자, 전기로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 전기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기기나 전선은 다 절연해야 돼.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 제가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왜? 절연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지. 같이 겸해서 자,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자, 책에 보니까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뭐한다? 부식하는 장소. 자, 피복. 자, 절연물이 자, 부식하는 장소.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거 씁니다. 축전지실. 배터리죠, 배터리. 축전지실 전선.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앞으로 축전지실의 전선은 피복 절연물이 뭐한다? 부식하는 장소인데 우리 배터리를 갖다가 충방전하다 보면 막 부식가스, 수소가스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가스에서 전선 피복이 뭐 돼요? 부식될 건데 굳이 거기다가 뭐한다? 피복 씌워놓을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자, 세 번째.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일반인 출입 제한 장소다. 자, 일반인들의 출입 제한 장소다.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어째요? 일반인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그러면은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피복선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 뭐라 돼 있어요? 자, 버스 덕트. 이거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나오네. 자,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경우. 자, 그 밑에는 뭐라 돼 있나요? 라이팅 덕트에 자, 의한 경우. 자, 여러분들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덕트 나오면 그냥 통로 이렇게 알아두죠. 통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천장에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통로 덕트가 있어요. 덕트. 천장에 이렇게 지나간 거 보셨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자, 구리막대를 집어넣어요. 구리막대. 전선 대용으로. 자, 방금 무슨 막대? 구리막대. 그림을 제가 자세히 못 그려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3상으로 따지면 R상, S상, T상. 안 그러면 A, B, C상. 요즘은 L1, L2, L3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구리막대는 자, 피복이 없는 뭐다? 나전선이야. 나전선. 그럼 이 지금 구리막대를 자, 전선 대용으로 쓰는 공사가 자, 무슨 덕트다? 버스 덕트 공사.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라이팅 덕트는 뭐냐? 라이트가 뭡니까? 라이트. 등 아닙니까? 등. 그럼 보통 요 이제 이 버스 덕트 공사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걸 달아놓은 게 있어요. 형광등. 불을 켜게끔. 또는 요즘은 커피숍 가면은 이렇게 큰 덕트가 아니라 자, 이게 지금 합성수지 몰드라 그래요. 합성수지 몰드.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뭐 쫄 때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뒤에 접착제가 발라져 가지고 이거 열어서 전선 집어넣고 뚜껑 닫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합성수지 몰드라 그래. 몰드. 그럼 요즘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천장에 이런 몰드 같은 게 있어서 이 밑에 막 등이 달아져 있어요. 등이.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럼 여기다가 자, 뭐를 또 달 수 있어요? 이런 등도 달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이 자, 등이 없으면은 버스 덕트, 등이 달려있으면 뭐다? 라이팅 덕트.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는 자, 이 안에다가 무슨 막대를? 구리막대를 사용하는 자, 무슨 선을 쓰는? 나전선을 쓰는 아무튼 이런 공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뭐라고 돼 있냐? 자, 접촉전선. 여러분들 접촉전선도 무슨 선을 쓸 수 있다? 나전선인데 여러분들 접촉전선 하면 좀 애매하죠? 앞으로 접촉전선 나오면은 자, 이거 꼭 거기다 적어두세요. 이동용 기중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유희용 자동차. 또는 뭐 전차선. 주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접촉전선인데 꼭 기억할 거는 이 이동용 기중기 시험에 물어보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동용 기중기를 제가 여기서 기중기는 뭔지는 아실 거야. 물건고 들어 놔둘 때 쓰는 것인데 이동용 기중기를 그림을 못 그려드리겠고 여기 봐보세요. 전차선이 뭡니까? 전차선. 우리 기차 있죠? 기차. 자, 여기 전차선이야. 그냥 그림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레일이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 전차선은 여기를 우리가 집전장치라 표현하는데 항상 전차선과 이 집전장치가 어째요? 접촉이 돼서 전기를 공급을 받아줘야 돼. 근데 이 선 자체가 무슨 선이면? 피복선이면 절연이 돼버리니까 전기 공급 못 받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접촉전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접촉전선. 그리고 또 있죠. 제가 유희용 자동차 뭐 그림을 잘 그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보통 놀이공원 가보면은 범퍼카 있죠, 범퍼카. 그래서 범퍼카 보면은 여기 위에가 이렇게 막대기가 세워져 있고, 자, 천장에 무슨 망, 그물망 같이 돼 있는 이런 전선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하고 얘가 뭐 돼야 돼? 접촉돼서 전기 공급받아서 얘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복 씌워놓으면은 전기 공급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자, 이런 접촉 전선은 무슨 선을 써도 된다. 나전선을 써도 된다. 자, 정리 마무리.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 저압 옥내배선에서는, 자, 앞으로 나전선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는 나전선을 쓸 수 있다. 자, 무슨 공사? 반드시 애자공사야. 애자공사에 의해 전개된 장소에서, 자, 전기로용 전선, 높은 온도,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어디다? 축전지실의 전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리막대를 사용하는 버스덕트, 등을 달아서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그 다음에 이렇게 접촉하면서 쓰는 접촉 전선들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이동용 기중기는, 자, 무슨 선을 써도 된다. 나전선을 써도 된다. 딱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옥내배선 공사를 몇 강에 걸쳐서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을 한번 볼까요?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답이 바로 보이네. 3번에 무슨 덕트다? 버스덕트, 구리막대. 항상 명심하세요. 버스덕트, 구리막대. 자, 다음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중 사용전선이 반드시 절연전선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공사. 절연전선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 말은 나전선을 써도 되는 공사. 또 3번에 무슨 덕트? 버스 덕트. 다음 옥내배선에 있어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있는 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1번에 전기로용 전선 할 수 있죠. 2번 축전지실 전선. 전기로 축전지. 아까 축전기면은 전선 피복이 어째요? 부식하는 장소. 4번 이동 기중기용 전선. 이게 접촉 전선이야. 3번 합성수지 몰드. 아까 제가 보여준 거 있죠. 뒤에 접착제 발라진 거. 그 안에다가 나전선을 넣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자, 4번으로 갑니다.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1번 애자사용공사 나왔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뭐다? 전기로용 전선. 지금 이거 나왔네, 이거. 자, 두 번째 이동 기중기. 이거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접촉전선.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스덕트, 구리막대. 3번 합성수지 몰드. 아까 또 그 쫄대라고 하는 접착제 발라있고 또 나와 있네. 자, 5번 옥내 저압전선으로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거. 라이팅 덕트 공사 맞죠? 2번에 버스 덕트 공사 맞죠? 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 전개된 곳의 시설 맞네. 4번 금속관. 여러분들 금속관.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합성수지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 전류 통하지 않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전선을 집어넣을 건데,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금속관이야. 얘가 나전선이야. 그럼 접촉하면 어째요? 금속관 표면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만지면 감전.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자, 5번.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자, 되는 거를 먼저 찾아봐요. 2번에 버스덕트, 3번에 이동기중기, 4번에 전개된 곳에 애자사용공사. 다 맞네. 1번 금속 덕트. 금속 벌써 나와 있네. 접촉하면 감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문제는 대략 이렇게 한 6문제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가 저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그 굵기, 그 다음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리하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옥내 배선공사 종류들, 어떤 것을 쓸 거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항상, 자, 힘이 드시지만 항상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나는 꼭 이뤄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단지 내가 안 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